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익계산서, 즉 매출액과 이익에 어떻게 숫자로 찍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한 인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건설업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매출액이 인식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올해의 매출액을 이미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3년 동안 매출액이 진행에 따라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1년 동안에는 매출액이 10%밖에 안 찍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공사를 많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액의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발라볼 수가 없고, 이거를 퉁쳐가지고 다 같이 고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상 올해의 착공은 올해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의 매출액은 사실상 3년 전에 착공, 2년 전에 착공, 작년에 착공의 물량으로 올해의 매출액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뒷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착공을 통해서 매출액을 추정하게 되는 근거로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즉 이 우리가 진행의 기준에 따라서 매출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추정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왜 따져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투입되는 원가에 따라서 진행률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원가들이 투입될 때 진행률이 빠르게 인식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설과 토공사, 기초공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최대 7개월 정도고, 사실상 이 앞에 설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토공사나 기초공사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건비와 장비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한은 1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년 후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가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고, 이후로 조적, 목공사, 창호, 타일, 그리고 내부 가구 공사 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 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건자재 업체들이 언제 Q가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기 1년 동안의 매출액은 10%밖에 안 찍히고 다음 해부터 40%, 50% 이렇게 완공때까지 찍히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수주를 많이 하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냐 라고도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착공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수주와 매출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공사를 하게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방식, 즉 시행사라고 써져 있는 게 빈 땅에서 짓는 도급공사를 얘기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조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바로 도시정비, 즉 부시고 짓는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수주 시점을 대부분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주를 하게 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착공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즉 수주하고 그 다음 매출액이 찍히는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수주하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시고 짓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인가 시점과 착공 시점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다라는 건데요. 즉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와 그리고 이주와 철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 이주 철거 관리처분 인가가 필요한 시점이 최소 기간이 2년 정도, 길면은 4년 이상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수주를 하고서라도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최소 2년, 길면 4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주를 해서 수주 잔고를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착공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주하고 나서 매출액이 바로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건설의 그 매출액과 주택 수주 잔고 그리고 주택 분양수와 매출액의 비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 마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를 놓고 보셨을 때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매출액은 증가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때 왜 매출액이 감소했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착공, 즉 분양 세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분양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주는 계속 꾸준하게 했었어도 결국은 착공과 분양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착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허가와 착공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인허가와 착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2008년에서 2012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5년부터 2018년, 19년 사이에 착공과 인허가 사이에 그래프의 세대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주는 이루어졌는데 착공은 바로 하지 못한 경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도시 정비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때가 바로 재개발 수주가 있었던 해였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재건축 수주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가 많았던 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많이 발생을 했지만 반면에 착공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었죠. 반면에 착공과 준공의 그래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착공 후 3년 뒤에 준공 그래프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2013년에서 2015년도에 착공이 크게 증가를 했던 시기를 놓고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준공 물량이 고스란히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파트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착공이 증가하게 되면 3년 뒤에는 준공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데는 통상 3년 정도 걸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건설업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특히나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공이라는 거고요. 결국 이 착공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이게 결국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성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스토리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행사, 조합, 즉 사업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가? 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잘 팔리는 환경인 거냐. 즉, 이것은 우리는 미분양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을 했었을 때 그 분양 물량들이 다 잘 팔리냐. 그래서 잘 팔리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라는 거고요.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공과 미분양 그래프의 역순을 같이 그려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왜냐? 미분양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는 부동산 환경이 잘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분양이 증가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안 팔리는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착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 환경이 사업성이 나오는 환경인 거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분양가 빼기 원가 자체가 플러스가 나는 환경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가격 지수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심플한 논리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미분양도 감소합니다. 왜냐? 분양 가격이 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 지금 신축 분양 자체가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가 사실은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분양가를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지금은 부동산 환경 개발하기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준은 뭐냐, 착공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기가 좋은 환경인 거냐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뭐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번 돈을 우리가 회계상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F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